자, 인공지능이 점점 더 많은 일을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대에 리더한테 가장 중요한 역량, 과연 뭘까요? 오늘 분석에서는 그 해답을 기술이 아닌 사람에게서 찾는 리더십 철학, 바로 인본주의 코칭에 대해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먼저 현대 리더십이 어떤 상황인지부터 짚어보고요. 인본주의 코칭이 대체 뭔지 그 뿌리까지 한번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리고 코치는 어떤 역할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 기존 방식과는 뭐가 다른지 비교도 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아실현이라는 궁극적 목표가 AI 시대에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야기까지 나눠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볼까요? 기술과 AI가 우리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으면서 리더십의 본질이 뭐냐는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기계는 정답을 계산해낼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의 그 무한한 잠재력을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코치나 리더라고 하면 보통 어떤 이미지를 떠올렸나요? 뭔가 정답을 딱 알려주고 과정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그런 지시자의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잠재력을 끌어내고 성장을 돕는 조력자. 바로 여기서부터 인본주의 코칭이 시작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새로운 접근법, 인본주의 코칭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권한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코치가 이게 정답이야 하고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답은 당신 안에 이미 있습니다 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스스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죠. 이 인본주의 철학은요, 정말 중요한 몇 가지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서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목표는 사람을 어떤 틀에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의 성장을 돕는 데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런 생각들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아니에요. 이미 심리학의 거장들이 탄탄하게 길을 닦아놓았죠.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바로 에이브라임 매슬로우 그리고 칼 로저스입니다. 이분들의 연구가 바로 인본주의 코칭의 깊은 뿌리가 된 거죠. 아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은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부터 시작해서 안전, 소속감, 존중의 욕구를 거쳐서 맨 꼭대기에 뭐가 있죠? 네, 바로 자아실현입니다. 이게 바로 인본주의 코칭이 바라보는 최종 목표, 그러니까 한 개인이 가진 잠재력을 100%, 아니 그 이상으로 발휘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럼 코치는 이 대단한 자아실현이라는 여정을 대체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요, 어떤 특별한 기술이나 기법이 아니에요. 바로 코치의 역할, 그리고 태도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흔히 코칭하면 뭔가 대단한 기법이나 복잡한 모델 같은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코치와 고객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바로 그 관계의 질이에요. 서로 믿고 존중하는 그 관계가 없으면 진정한 성장은 시작될 수조차 없는 거죠. 바로 이 부분에서 심리학자 칼 로저스가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데 꼭 필요한 세 가지 핵심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진정성. 둘째, 공감적 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 이 세 가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도 특히 이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이라는 개념은 정말 중요해요. UPR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어떤 판단이나 조건, 기대 없이 상대를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존중해주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안정감의 가장 핵심적인 바탕이 되거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누군가가 나를 아무런 판단 없이 온전히 받아준다고 느낄 때 우리는 어떨까요? 그때 비로소 마음속의 방어벽을 허물고 진짜 내 모습을 솔직하게 들여다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심리적 안정감이 생기는 순간 정말 놀라운 개인적 성장이 시작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인본주의적 접근이 기존의 지시적 코칭이랑은 얼마나 다른지 한번 나란히 놓고 명확하게 비교해 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초점부터가 완전히 달라요. 지시적 코칭은 오로지 성과와 승리 같은 외부 결과에 집중합니다. 반면에 인본주의 코칭은 그 사람 전체, 그러니까 내면의 잠재력에 초점을 맞추죠. 당연히 코치의 역할도 지시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함께 가는 파트너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접근법 자체가 다르니까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핵심은 이겁니다.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 성공이나 승리는 1등을 하거나 목표를 달성하는 그 결과물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잠재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여정 자체가 바로 성공이고 승리 인생이죠. 그래서 인본주의 코칭이 바라보는 궁극적인 목표는 단숨이 일 잘하는 직원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생각하고 어떤 변화에도 잘 적응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단단한 믿음을 가진 한 명의 온전한 인간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바로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볼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 인간 중심의 접근법이 AI 시대의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는 사실 아주 명확합니다. AI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는 점점 더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진짜 경쟁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바로 기계는 절대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고유의 인간적인 역량에서 나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감 능력, 자기 자신을 아는 힘, 감성 지능, 그리고 진정한 관계를 맺고 심리적 안정감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 모든 것들이요, 바로 인본주의 코칭이 길러내고자 하는 핵심 역량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이제 선택사항이나 부드러운 소프트 스킬 같은 게 아니에요. 앞으로 다가올 더 복잡한 미래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전력에 대한 투자라고 봐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에게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 조직은 과연 어떤 리더가 될 것인지 한번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